멕시코 해병대가 은신처를 급습하지만 무장 괴한들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날아듭니다. 시카리오들은 이미 죽은 채 바닥에 있습니다. 그 아래 한 남자가 비밀 터널을 달립니다. 장원은 차가운 하수물을 튀깁니다. 세계에서 두려운 마약왕인 그의 지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 에피소드에서는 엘 차포가 2015년 10월 2일 어떻게 체포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엘 차포가 두 번째로 최고 보안 감옥에서 탈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석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는 굴욕을 겪었고 미국 기관들은 분노했으며 엘 차포는 사라졌습니다. 두 할리우드 배우가 우리 정보 당국에 새 단서를 제공하기 전까지였습니다. 구스만은 자존심과 권력, 신화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로 성장한 그의 인생은 피로 얼룩진 신데렐라 스토리였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측근들에게 최고의 감독과 배우를 고용해 자신의 전설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자랑하며 이것이 그의 집착의 핵심이었습니다. 케이트 델 카스티오,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멕시코 텔레노벨라 스타입니다. 물론 그녀의 외모는 구스만 같은 바람둥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겠지만 그가 진짜로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마약 세계 인물들을 그녀가 연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쨌든 구스만은 그녀를 신뢰하는 듯 보였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델 카스티오만이 그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간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구스만은 델 카스티오와 마약왕의 삶에 관심이 있던 배우 션 펜을 산속 은신처로 초대했습니다. 카르텔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배우들과 엘 차포는 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능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노력은 기껏해야 아마추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연방 요원들은 세계 수배자가 할리우드 스타 2명과 만남을 주선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단속국과 정보기관들은 통신을 가로채 배우들을 통해 엘 차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10월 6일 만남 나흘 뒤 CIA와 미군이 훈련한 멕시코 해군 특수부대가 시에라 마드레 산맥의 엘 차포 목장을 지상 공중에서 동시 급습했습니다. 순식간에 완벽한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저택은 총성과 고함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엘 차포는 덤불이 우거진 도랑을 통해 도망쳤고 그들이 포위망을 완전히 좁히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정글을 뚫고 그를 추적했고 두 여성과 어린 소녀가 뒤따랐습니다. 극도의 절박함에 마약왕 엘 차포는 그 아이를 인간 방패로 삼아 덤불을 해치며 도망쳤습니다. 특공대는 피해 우려로 추적을 중단했습니다. 구스만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이번엔 매우 위태로웠고 더 영리하고 조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기관들은 그의 조직망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카르텔의 조직 구조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하급 조직원들을 미행해 더 큰 임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조직원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도청, 메시지 해킹, 모든 대화가 그를 쫓는 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엘 차포는 수십 년간 고객, 중개인, 정치인 등 뇌물로 매수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뇌물이 문을 열고 협박이 그 문을 유지했습니다. 거절한 사람과 그 가족 모두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이벌 카르텔이 소탕되며 그의 멕시코 마약 거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전설로 여기며 노래도 지었습니다. 그의 가난한 성장, 대담한 탈옥,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림은 그를 로빈 후드 같은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스만이 즐긴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는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알티플라노 연방 최고보안 교도소에서 그의 탈옥은 멕시코 정부에 큰 굴욕을 안겼고 정부는 이제 그를 영원히 가두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색 작전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라이벌 조직들은 시날로아의 영토를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었고 엘 차포의 적들은 포위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초 해안 도시 로스 모치스는 시날로아의 수도이자 엘 차포의 근거지인 쿨리아칸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곳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남쪽은 벨트란 레바 카르텔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무방비였고 수적으로도 열세였습니다. 1년 가까이 라스팔마스 고급 주택가 주민들은 일꾼들이 2층 집에 모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집은 정체불명의 구매자에게 팔린 후 비어있었고 인도에는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앞을 가렸습니다. 모든 모퉁이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담장이 높아졌으며 금속 대문과 암막 커튼이 외부를 차단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집이 아니라 요새였습니다. 이 일 동안 미국 연방요원과 멕시코 해병대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이 가로챈 메시지는 할머니와 이모가 곧 로스 모치스를 방문한다고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엘 차포와 그의 충직한 부하
촐로 2반, 우르소 2반 가스텔룸 크루스이 사용한 암호명이었습니다. 미국인들과 그들의 멕시코 파트너들은 로스모치스 전역에서 잠재적인 은신처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팔마스의 리모델링된 집이 눈에 띄자 그들은 곧 그 동네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벌 카르텔의 위협 외에도 로스모치스는 다른 이유로도 의심받았습니다.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시날로아 주지사 어머니 저택이 있었고 주변은 경찰과 검문소, 경호팀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늘 감시받는 동네라 엘 차포가 평소에 피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가스텔룸이 상세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고는 완전히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016년 1월 초 미국 연방기관들은 멕시코 해군팀과 몇 달 동안 협력하며 구스만을 잡기 위한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스모치스 집을 주시하며 구스만이 안에 있다는 신호와 급습 허락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이웃들은 집 근처에서 대국용 군용 무기를 든 남성들을 봤다고 신고했으며 이는 중하위 계층 동네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집 안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장갑차가 블록을 따라 이동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급히 방향을 틀어 차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해군 장교들은 체포 작전을 준비했지만 엘 차포가 집에 있는지 확실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성급한 명령이 부하들을 놀라게 하고 몇 달의 노력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습의 요소를 잃는다면 마야광에게 정보를 흘려 다시 그를 잠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치열한 총격전을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고 정밀하며 예상치 못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1월 8일 특수부대가 두 번째로 중요한 작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정이 지난 후 타코 가게에 100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작은 군대가 먹을 양이었습니다. 몇 분 뒤 엘 차포가 선호하는 흰색 방탄밴이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이 무기를 메고 내리자 특수부대는 기회를 감지했고 정보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정보망을 타고 올라가 멕시코 해군 타격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스만이나 그의 부하가 은신처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해군 부대가 이동을 시작했고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드론들은 상공에서 윙윙거리며 움직임과 열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장갑차들이 교외에서 조용히 배회하며 모퉁이에서 대기하고 도주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길 아래 미 델타포스 요원들은 벤에 있었고 멕시코 해군 장교들은 전술 기동을 연습 중이었습니다. 미국 연방 보안관들은 차량에 있었고 CIA와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요원들은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직접적으로 급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멕시코 특수부대가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움직임을 지도하고 조언하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온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4시 30분 멕시코 해병대원 17명이 몸을 낮추고 이웃집 외벽을 따라 은신처 입구로 이동하며 수색했습니다. 발각을 피하려고 그들은 대문 앞 올리브 나무까지 아래에 멈췄습니다. 집안은 매우 조용했고 소리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흰색 파티오 조명 외엔 집은 어둠에 잠겼고 거주자들은 암막 커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전 4시 40분 해병대원들은 돌입 명령을 받고 대형 해머로 대문을 세게 내리쳐 금속이 휘어졌습니다. 작전은 헬멧에 부착된 고프로로 실시간 기록됐습니다. 군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명령을 외치며 안뜰 공간으로 돌진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해병대가 도착하기 전부터 즉각적으로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안에는 무장괴한 10명 정도가 숨어 있었고 해병대 팀장은 바로 총에 맞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해군은 사격지대에서 나와 열린 문 밖에 웅크렸고 부상자는 창문 아래로 끌어 철창 뒤에 숨겼습니다. 해병대와 카르텔 무장괴한들이 문을 사이에 두고 총격을 벌였습니다. 해군 특수부대원이 창문을 통해 총을 쏜 뒤 섬광탄과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로 집이 흔들리고 연기와 파편이 문과 창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격렬한 충격파가 지나간 침묵 속에서 해병대원들은 다시 모여 복도와 거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불이 켜졌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자욱한 속을 들여다보니 구석에 웅크리고 죽어있는 카르텔 조직원이 보였습니다. 벽엔 총알 자국이 많았고 바닥엔 그을린 석고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방의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있고 깨진 달걀과 찌그러진 테이크아웃 상자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1층 각 방을 손전등이 달린 총으로 구석구석 비췄습니다. 안방의 경비원 4명이 바로 항복하고 총을 버렸습니다. 다른 특공대원들은 좁은 계단으로 이동했고 카르텔 경비원들은 2층 계단참에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장범이 해병대를 향해 장전된 RPG를 들어올렸지만
반가세를 당기기도 전에 총격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해병대원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돌진했고 홀 라운지는 총격전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 2명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고 해병대는 욕실 바닥에 웅크린 여성 2명도 발견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마지막 카르텔 조직원들을 옥상 테라스로 몰아붙였습니다. 머리 위로 헬리콥터 탐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비추었고 그 빛은 블록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카르텔 총잡이들은 인근 옥상으로 뛰어올라 난사했지만 곧 총알 세례에 쓰러졌습니다. 2명은 테라스 끝에서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거의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피가 타일 위에 고였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집안을 한 번 더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건물은 확보되었고 생존한 무장범들은 체포되었지만 엘 차포의 부관이나 카르텔 보스 포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 해군 병력이 매트리스와 캐비닛을 뒤지며 마약을 찾는 사이 구스만경과 가스텔룸은 몇 블록 떨어진 하수구 터널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공격 신의 집에서 도망쳐 공격팀보다 최소 20분 앞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가 보면 해군팀이 도주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킹핀이라면 비밀 방이나 탈출 경로 없이 자신의 안전 가옥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을 두드리고 가구를 옮기며 숨겨진 문이나 석고에서 나는 특이한 빈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워크인 옷장으로 향합니다. 전신 거울 뒤 조명 기구에 숨겨진 특수 손잡이로 여는 강철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계단을 내려가 지하 통로로 이어졌습니다. 엘 차포만의 수법이었어요. 조명과 환기까지 갖춘 탈출 터널이었죠. 이 터널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구스만의 탈옥과 미국 멕시코 국경 마약 운반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엘 차포와 가스텔룸을 쫓아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 통로는 하수도망으로 이어졌고 낮은 천장과 얽힌 파이프, 더러운 물로 가득한 미로였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엘 차포가 있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해군팀은 1600피트 넘게 축축한 복도를 내려가며 비가 내리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하수관 미로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전략을 세우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헬리콥터들이 라스팔마스 거리 위를 돌며 구스만이나 가스텔룸이 밤에 탈출하려는 흔적을 찾아 동네를 수색했습니다. 20분 비가 온 뒤 해군팀은 도망자들이 하수구에서 익사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은 동네 곳곳으로 흩어져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고 아래 터널로 내려가 도망자들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수색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겨울 해가 라스팔마스에 떠오르자 주민들은 전쟁터가 된 동네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거리들은 차단되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은신처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방을 조사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습격 중에 압수된 무기들을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59경 소총 장전된 로켓 추진 유탄 보석이 박힌 권총, 그리고 장갑차 2대가 있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스팔마스에서 수색 범위를 넓혀 엘 차포를 찾았지만 점점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구스만은 어디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감시와 위성, 드론, 도청, 해킹 메시지 모두 이 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적이로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 8시 30분 구즈만과 가스텔룸은 온몸이 진흙과 오물로 쳐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들은 은신처에서 약 1마일 떨어진 하수구 구역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악취 나는 물 속에 서 있었고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희미한 차량 소리가 들렸고 해가 뜬 지 1시간 넘었습니다. 도시는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5분 주유소 카메라에는 두 남자가 흰색 속옷에 진흙과 때가 묻은 채로 맨홀에서 기어나오는 흐릿한 영상이 찍혔습니다. 엘차포와 가스텔룸은 무거운 무기를 하수구에 버렸지만 여전히 화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총을 들고 느리게 길을 건너던 폭스바겐 제타 운전자를 채서 끌어냈습니다. 곧 변속기 미끄러짐과 엔진 정지로 차가 고장나면서 그 차는 결코 이상적인 도주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몇 초 후 구즈만과 가스텔룸은 차를 정비소 근처에 버리고 곧바로 신호등에서 빨간 포드 포커스를 탈취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5살 딸과 함께 무장 도주범들을 피해 채서 탈출했습니다. 경찰 경계가 강화된 걸 안 가스텔룸은 천천히 차를 몰고 교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빨간불에서 2분간 멈췄습니다. 엘차포에게 안전한 지역인 남쪽의 칼리아칸이나 동쪽 산악지대로 가지 않고 그들은 로스보치스를 떠나 15번 고속도로 로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줄을 빠져나가 조용히 사라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치에 맞았죠. 구스만은 아티플라노 탈출 후 2번 추적당했습니다. 로스 모치스 외곽이 농지로 바뀌자 구스만은 성공했다는 익숙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해냈습니다. 그는 그물을 빠져나왔고 당국과 그를 쫓는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며 모두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는 갈망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멕시코의 다른 모든 법 집행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연방 경찰도 로스 모치스에서 연이어 발생한 2건의 차량 탈취 사건에 대한 경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급습의 목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부대는 로스 모치스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곳을 떠나는 도난당한 빨간색 포드 포커스 차량에 대해 경보를 받았습니다. 포드 차량이 고속도로 옆에 멈췄습니다. 잠시 후 연방 경찰 순찰차가 그들 뒤에 멈춰서서 도난 차량을 확인하려 했지만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엘차포는 구금에서 벗어나려 뇌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보상과 보호를 제안했지만 통하지 않자 엘차포는 침착하게 너희 모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체포 소식은 즉시 법집행기관에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즉시 경찰에 전화해 용의자들을 호텔로 옮기고 지원군 도착까지 버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카르텔의 구출 시도를 걱정하며 이번엔 목표를 꼭 잡으려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전 11시 엘차포는 복면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공항으로 이송된 뒤 멕시코시티로 비행기를 타고 연방 구금시설로 바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1시 19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트위터에 우리는 그를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덜류했습니다. 1년 뒤 멕시코는 카르텔 두목을 미국의 범죄 재판을 위해 인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도시에 마약이 퍼지고 갱단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는 종신형과 30년형을 받고 탈출 불가능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지금 엘차포가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했는지 그 미친 방법들을 모두 보면서 그가 어떻게 계속해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